안녕하세요. 명쾌한 최원장입니다. 많이 잘 알려진 질환인데 알러지와의 연관점을 전혀 찾지 못하는 케이스를 골라내서 설명드리는 이것도 알러지다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는 질환은 ADHD, 과잉행동증후군입니다. 어린이의 5에서 10%가량이 ADHD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경우보다 10배 정도 많고요. ADHD는 과잉행동이 동반된 경우와 과잉행동 증상이 없는 조용한 ADHD,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잉행동 증상이 있는 경우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치료받을 확률이 높고, 조용한 ADHD는 눈에 띄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치료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뭐였죠? ADHD도 알러지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알러지는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저는 알러지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치료하면 된다고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알러지는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을 먹거나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으면 증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알러지 환자는 평소에 먹는 음식과 생활을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평생 신경 쓰며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ADHD가 알러지 질환이라면 ADHD 증상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겠네요. 그리고 그 물질을 먹지 않거나 피할 수 있으면 증상이 줄어들 수 있고, 평소에 그 물질이 뭔지 알고 관리하거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게 뭘까요? 지금 뾰족하게 생각이 나는 것이 없으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스스로 조절하고 관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약에만 의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ADHD 증상을 체크해 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손과 발을 계속 움직입니다.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용히 놀지 못하며 행동이 과격하고 시끄럽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며 수업 시간에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하지 못하며 앉아있지 못하고 교실을 뛰어다니는 일이 많습니다.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하며 목소리가 크고 수다스럽습니다. 자기 주장이 꺾이면 흥분합니다. 화를 잘 내며 기분이 수시로 변합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지 못한 채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질문에 성급하게 대답합니다. 부적절한 타이밍에 대화를 끊으며 끼어듭니다.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 위험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난폭하고 위험한 놀이를 좋아합니다. 학습 능력과 말하는 것, 듣는 것에 문제가 있고 뇌파도 불규칙합니다. 사회성이 저하되어 친구가 없습니다. 놀이와 대화가 어렵습니다. 남의 대화와 놀이를 방해하며 간섭합니다. 과잉행동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ADD라고도 불리는데요. 조용한 ADHD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평범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자주 중이염, 알러지 비염, 축농증에 걸려 고생합니다. 청력이 중간 이하로 심하게 저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시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언어 습득력이 저하되고 성적이 부진합니다. 학습하는 데 지장이 있으며 공부나 놀이 때 실수가 잦습니다. 세세한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항상 주변이 어수선합니다. 집중 시간이 짧습니다. 숙제를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노력하기 싫어합니다. 힘이 드는 과제를 회피하게 합니다. 바깥 소리에 주의 산만합니다. 약간의 자극에도 주의 집중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책임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남 탓을 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조용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알레르기 때문입니다. 혹시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성가신 일이 있어서 도대체 일이나 공부에 집중이 안 되던 경우가 있으셨나요? 해야 할 일은 눈앞에 빤히 있지만 신경 쓰이는 그 일 때문에 도대체 다른 일에는 집중을 못하겠고 안절부절하며 부산스럽게 시간만 보내던 경험 있으신가요? 주의력 결핍 장애나 과잉행동 증후군이 딱 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뇌를 자극하는 그 물질들 때문에 집중이 저하되고 과잉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불쾌한 과민 반응을 알러지라고 부릅니다. 즉, ADD, ADHD는 뇌와 신경계에 반응이 집중된 알러지 질환인 거죠. 그러면 ADD, ADHD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ADHD 유발 음식. 첫 번째는 음식 중에 들어있는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식품 첨가물입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보존료,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 감칠맛을 내기 위한 화학조미료, 색깔을 내기 위한 착색제, 색을 선명하게 만드는 발색제, 부풀려서 식감을 좋게 만드는 팽창제, 식품의 변색 방지를 위한 산화방지제, 색을 희게 만드는 표백제, 어육 제품의 살균을 위한 살균제, 향을 추가하기 위한 향신료 등입니다. 각종 인공색소, 인공감미료, 식품 첨가물은 개별적으로는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성분입니다. 신체 대사를 통해 100% 체외로 배출되는 것이 증명된 물질만 식품 첨가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1일 섭취 허용량 이하로만 사용하도록 식약처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섭취 허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너무 많이 먹는 경우. 두 번째,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이 체내에서 서로 섞여서 반응하는 경우. 세 번째, 극미량의 식품 첨가물에도 과민 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입니다.
굳이 1번, 2번의 경우를 콕 찍지 않더라도 각종 매체에서 식품 첨가물의 폐해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식품 판매업자들은 그런 언론 보도를 회피하고 방어하거나 기사를 교묘하게 인용해서 자사의 제품 마케팅에 혈안을 올리죠. 그러나 3번, 극밀량에도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 그리고 특히나 모든 알레르기가 뇌와 신경계를 타격하는 ADD, ADHD의 경우라면 정말로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ADHD를 유발하는 물질 두 번째는 환경호르몬입니다. 환경호르몬이란 인공화합물의 화학물질 중에 우리 몸의 내분비 물질, 호르몬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체내에서 호르몬 대신 작용함으로써 내분비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유사 에스트로겐이라고도 합니다. 환경호르몬은 매우 안정적이고 쉽게 분해되지 않아 체내에 잔류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됩니다. 성호르몬을 교란시켜서 유산, 기형아 출산, 생식기의 발달 억제, 생식 능력 저하를 일으키면 물론 내분비 장애를 일으켜 ADD, ADHD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나 폴리연마 비페닐 같은 것은 규제를 많이 합니다만 프탈레이트, 스티렌, 톨루엔, 벤젠, 자일렌 등등도 있고요.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악명 높은 알러겐에 대해서 명천체원장 채널에서 설명을 한 적이 없네요. 내용을 추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몸에 나쁘다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캔 음료수, 농약을 뿌려서 키운 채소, 슈퍼나 배달 음식점에서 쓰는 탄력성이 좋은 비닐랩, 뜨거운 음식 배달을 받은 플라스틱 용기, 랩을 씌워서 전자레인지를 돌린 음식, 높은 온도로 가열된 식용유에 볶거나 튀긴 음식, 제품 모양에 딱 맞춘 플라스틱 포장재, 이런 종류의 다 환경 호르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용기, 비닐랩, 영수증, 통조림, 즉석식품, 합성제제, 살충제, 담배 연기, 배기가스, 소각장 연기, 커피컵, 종이컵, 나무젓가락,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생리대, 드라이클리닝 용매제, 모기향, 스프레이캔, 화장품, 샴푸, 린스, 향수, 매니큐어, 염색약, 파마약, 치약, 콘택트 렌즈, 샤워젤, 거품 목욕제, 면도크림, 각종 세제를 안 쓰면 됩니다. ADHD는 이런 종류의 성분을 사용한 생활 제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질환이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외치시는 것이 환청으로 들리네요. 저런 물질을 피하라고 하면 현대 문명을 떠나서 도매상골 오지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질환이 늘어난 것이 다 이런 문제의 연장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것이 다 현대 화학물질들에 대한 신체의 과민 반응의 결과였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ADHD 약물로 상담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일까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마련할 중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 누려야겠는데 ADHD로 아프기는 싫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상이 끝나면 명찬채 원장이 말을 꺼낼 이유가 없겠죠. 저는 알러지 치료를 합니다. 알러지 원인 물질을 찾아내고 그 물질 때문에 신체가 타격받는 것을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즉 식품 첨가물이나 환경 호르몬의 타격을 받는 것을 직접 치료하는 걸 할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중이죠. 그러나 명치한 채원장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진료 첫날부터 식품 첨가물이나 환경 호르몬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몸을 구성하고 신체의 대사 과정과 뇌신경 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기초 영양소의 알레르기가 있다면 영양소 알레르기가 모든 질환의 최우선 문제가 되거든요. 첫 번째로 비타민, 미네랄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비타민 B와 비타민 C, 철분 등 영양 물질에 대한 알레르기는 두뇌 발육을 떨어뜨리고 학습 능력과 집중력을 저하시킵니다. 알레르기로 인해 마그네슘과 칼슘의 체내 농도가 부족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안정이 되지 않아서 불안하고 우울해집니다. 또 비타민 C, E를 비롯한 각종 항산화 물질은 중금속은 물론 살충제, 매연, 담배 등의 독소를 배출합니다. ADD, ADHD 치료 중에 가장 기초 과정에 해당합니다. ADHD 치료를 위한 두 번째 핵심은 탄수화물 중독 치료입니다. 설탕, 밀가루 등 탄수화물에 대한 뇌의 과민 반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ADHD 어린이 261명을 조사한 결과 74%가 설탕 섭취 과잉으로 인한 저혈당증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고 인슐린이 갑자기 너무 많이 분비되어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입니다. 저혈당 상태에서는 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여 과잉 행동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모들이 알면서도 ADHD 아동의 설탕 섭취를 막지 못하는 것은 이미 설탕에 뇌가 중독돼서 아이들 스스로가 설탕에 대한 갈망을 멈출 수가 없게 됐기 때문이죠. 백미나 흰 밀가루 등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설탕이 많은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를 통해서 뇌의 설탕 중독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시급합니다. ADHD를 위한 알러지 치료 세 번째 항목은 중금속 알레르기 치료입니다. 낙, 수은, 카드뮴, 구리 등 중금속 중독도 집중력 장애에 큰 영향을 줍니다. 깡통의 납땜,
담배 연기, 치아치료용 아말감, 중금속에 오염된 물고기, 생선, 화장품, 제산제의 알루미늄 냄비나 프라이팬, 알루미늄 호일, 공기오염, 식수오염 등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ADHD를 위한 알러지 치료 네 번째는 뇌신경계 호르몬 치료입니다. 뇌를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신경계와 신경 전달 물질 자체에 대한 과민 반응, 불균형을 바로잡는 치료입니다. 브레인 믹스, 자율신경계 불균형 치료에는 편도체 해마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글랜드 믹스, 뇌분비선 알러지 치료로는 림프선, 갑상선, 뇌하수체, 이하선 등의 불균형을 치료합니다. 글랜듈라 믹스, 신경 전달 물질 알러지 치료로는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아드레날린, 가바, ACTH 등 신경계의 불균형을 치료합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길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ADHD는 알러지 질환입니다. 그리고 뇌를 예민하게 만드는 물질을 찾아내어 과민하지 않도록 만들면 ADD, ADHD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보다 상담보다 근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이것도 알러지다. 첫 번째 ADHD 편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이런 증상도 알러지인지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